안녕하세요. 닥터콤입니다. 오늘은 RS232 흐름 제어, 플로우 컨트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 제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자, 여기 컵이 하나가 있어요. 컵이 하나가 있는데 물이 줄줄줄 따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빨대를 이용해서 컵에다가 팍 꽂아주고 마시는 거죠, 물을. 근데 내가 물을 마시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어떨까요? 물이 콸콸콸콸 넘치겠죠, 그쵸? 근데 내가 물을 빨리 뚝뚝뚝뚝 빨대를 이용해서 마셔주면 물이 계속 넘치지 않고 컵에 안정적으로 담기겠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빨리 못 먹어, 막 먹다가 빨리 많이 못 먹겠어. 그러면 야 잠깐만 그만 따러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주전자에서 이렇게 따라주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다 마신 다음에 컵이 비었어. 그럼 다시 따라줘. 그러면 주전자로 다시 따라줘. 이런 식의. 요게 바로 흐름 제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컵의 상태에 따라서 야 그만 따라 아니면 계속 따라줘. 이런 식의 이제 요청과 요구를 하는 것이 바로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RS232에서는 그 두 가지 흐름 제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흐름 제어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드웨어 흐름 제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우리가 그 신호선 중에 RTS 신호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RTS 신호는 request to send 해서 너 보낼 거 있으면 보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신호를 받고 아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구나 라고 알면서 데이터를 보내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보통 UART 안에는 컵 같은 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메모리에 상대방이 보내준 걸 차곡차곡 넣어 놓죠. 그러면 빨대로 쭉쭉 빨아먹죠.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CPU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CPU가 UART가 받아둔 그 데이터들을 쪽쪽 꺼내가는 거죠. 근데 CPU가 다른 일 하느라고 이거를 못 꺼내가고 있었어. 그래서 컵이 가득 찼어. 버퍼가 가득 찼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UART가 검출하는 에러 4가지 그 중에서 오버런 에러. 그래서 데이터가 나는 버퍼가 가득 찼는데도 계속 보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만 보내라고 요청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RTS 신호를 가지고 보내줘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신호를 반대로 그 극성을 반대로 하면 이제 보내지 마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 신호를 이용해서 한번 컨트롤하는 방식이 바로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서 장비 A 장비를 켰어요. 파워 온을 했어. 그리고서 초기화를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DTI 신호를 어서트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쪽 B 상태에서는 저쪽 장비가 지금 켜져 있고 초기화도 돼 있고 크게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초기화를 다 하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request to send 신호를 assert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쪽 CTS 신호에서 저쪽에서 지금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으니까 나는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니 보내면 되겠구나 하고서 데이터를 푹푹푹푹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쪽 버퍼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보내면 에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이 request to send 신호를 이렇게 deassert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제가 지금 그만 보내라고 하네 그러면서 여기서 보내는 거를 멈추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CPU가 이 빨대를 꽂아가지고 이걸 쪽쪽쪽쪽 빨아간다고 치면 여기가 다시 empty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다시 보내줘 라고 request to send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또 데이터 보내고 꽉 차면 끄고 이렇게 해서 이 RTS 신호와 CTS 신호를 이용해서 어떤 흐름을 제어한다 해서 이제 이거를 하드웨어 흐름 제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드웨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인데요. 이건 조금 그림을 좀 다르게 그렸어요. 이쪽이 디바이스 A, 이쪽이 디바이스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A에서 데이터를 쭉쭉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에서는 약속을 해요. 어떤 걸 약속하냐면 X-ON 문자와 X-OFF 문자를 약속을 해요. 그래서 X-OFF 문자는 뭐 우리가 잘 안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아스키 코드로 치면 뭐 백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잘 안 쓰니까 그런 문자를 보냈을 때는 뭐 X-OFF다. 아니면 뭐 블랭크 문자를 받았을 때는 X-ON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통신 두 양당 간에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두고 미리 약속을 해두고 데이터를 전송하다가 이제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 X-OFF 문자를 알리죠. 야, 그만 보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디바이스 A는 이 X-OFF 문자를 데이터를 일일이 다 까보는 거예요. 까보고서 이게 그냥 데이터인지 X-OFF 문자나 X-ON 문자인지를 얘가 계속 데이터를 까면서 보고 X-OFF 문자가 왔을 때는 아, 이제 그만 보내야지. 그러고서 잠깐 보내는 걸 멈추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쪽으로는 더 이상 보내지지 않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따가 얘가 어느 정도 버퍼가 해결이 됐어. 그럼 다시 X-ON 문자를 날려주게 되면 또 그때까지 계속 날라오는 문자들을 한번 보다가 X-ON 문자가 왔기 때문에 아, 다시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되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왜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냐면은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일일이 다 까서 보고 X-ON 문자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소프트웨어 흐름 제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X-OFF 문자는 RTS 신호의 그 디어서션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X-ON 문자는 RTS 부분의 이 어서션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줘, 보내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대신 문자, 약속한 문자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UART 같은 거 잘 레지스터 맵을 잘 보시면 이 X-OFF 문자도 1과 2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바이트를 연속으로 똑같이 들어올 때, 뭐 백스페이스가 2번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의 문자는 거의 데이터 패턴에 있지 않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약속을 미리 해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흐름 제어의 근데 그 기본적인 근간은 그거예요. 데이터를 보내다가 이쪽 그 버퍼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받았다가는 데이터가 잊어버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만 보내, 잠깐만 보내는 거 멈춰줘. 아니면 다시 보내줘. 이런 식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방식인데 하드웨어 플로우 컨트롤 방식은 RTS 신호와 CTS 신호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인식하고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X-ON 문자와 X-OFF 문자를 이용해서 하는 소프트웨어 플로우 컨트롤 방식이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우리 RS-232 그 통신 절차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그 PC 통신 하셨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PC 통신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 옛날에는 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PC 통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데이터맨 프로라든지 뭐 이런 그 통신 프로그램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텍스트로 오로지 지금 뭐 인터넷이 거창하게 뭐 이미지도 띄워주고 하지만 옛날에 오로지 텍스트로만 데이터 통신을 했던 시절이었었죠. 그래도 재밌었죠. 어쨌든 간 이런 PC 통신을 하는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존의 PSTN 공중전화망을 이용해서 하는 이제 저쪽 하이텔 서버하고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한번 조금 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집이라고 해봅시다. 우리 집. 여기는 하이텔 서버예요. 자, 01410 전화번호, 뭐 하이텔 전화번호죠. 01410으로 전화를 걸면 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쪽 컴퓨터를 켜겠죠. 컴퓨터를 파워 온해. DC 모뎀도 파워 온해. 옛날에는 모뎀도 내장형 모뎀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이전에는 외장형 모뎀이었어요. 그래서 모뎀도 파워를 켜. 그러면 자, DT 파워 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켜졌고 지금 뭐 큰 문제 없어. 그럼 모뎀도 DT한테 알려주는 거죠. 나도 켜졌고 나도 큰 문제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RTS 신호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너 보낼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보내도 돼. 그러니까 DC가 모뎀이 컴퓨터한테 또 너도 나한테 보낼 거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쭉 걸면 이제 서로 통신 선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쫙. 그래서 하이텔에 접속이 딱 되죠. 그죠? 그러면 뭐 링 인디케이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RI 신호도 막 울리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이렇게 하면서 뭐 접속이 되면 이제 캐리어 디텍션 신호가 쫙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리적으로 완전히 연결이 됐어. 캐리어 신호가 날라오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러면 얘는 저쪽이랑 연결이 됐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캐리어가 쭉 연결돼서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의 그 신호, 회로적인 신호 연결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이텔 딱 하면 접속을 하면 어서 오세요. 뭐 환영합니다. 하이텔.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깜빡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아이디를 쭉 입력하고 엔터를 탁 치면 뭐 하이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뭐 대화방은 뭐 5번, 뭐 공지사항은 1번, 뭐 이러면서 쭉 화면이 뜨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나 대화방 갈 거야. 그러면서 5번 엔터 탁 치면 또 5번 대화방 화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대화방은 1번, 뭐 무슨 대화방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뭐 자료실은 5번,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번호를 치고 들어가서 또 사람들이랑 뭐 대화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를 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통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용어들이 다 나오고 있죠. DT, DC, 그 다음에 뭐 플로우 컨트롤, 뭐 이런 것들, 신호선 이름들이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을 했다라는 거 정도만 간략하게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232 신호가 어떻게 썼는지 좀 알 수 있는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RS232가 뭐라고 그랬죠? DT와 DC 간의 연결 인터페이스 규격. 이게 바로 RS232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잊지 않으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